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배우성입니다. 저는 협동로봇 관련 규제 법제화 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에 앞서서 그 협동로봇에 대한 규제 법제화 개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그 발표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어 있던 로봇들이 지금은 상당히 우리 그 인간의 삶 속에 다양한 부분에 곳곳에 공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치 사람과 인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협동로봇의 개관과 협동로봇 규제법제 현황, 그리고 규제법제의 쟁점과 개선 과제라는 세부 목차 순으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협동로봇의 개관입니다. 왜 협동로봇의 개념에 있어서 갑자기 왜 산업용 로봇이 등장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협동로봇이 사용되었던 그 분야는 주로 이제 그 제조 산업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협동로봇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그 인간과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협동 로봇은 또 서비스 로봇이라는 명칭을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협동 로봇은 법률적으로 개념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협동 로봇은 국제 표준에 따르면 그 정해진 작업 영역 내에서 인간과 협동하면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로봇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제조용, 그리고 전문 제조용, 의료 제조용과 같이 협동 로봇은 다양한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모두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면은 그 휴게소 같은데 보면은 커피 제조 분야에 있어서 협동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그런 서빙 로봇들도 다 협동 로봇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협동 로봇은 4가지 동작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정적 감시 정지, 핸드 가이딩, 그다음에 속도 및 위치 감시, 동력 및 힘 제한. 협동 로봇은 이와 같이 동작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용도와 작업 공간 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어떻게 다른가? 인간과 로봇이 서로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은 대부분 고정된 작업 환경에서 반복적인 단순화된 작업에 대해서 최적화된 그 환경으로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을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은 인간과 로봇이 서로 협력하여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협동 로봇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협동 로봇과 관련된 안전 규제에 대한 그 개선 사항도 이제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협동 로봇은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의 그런 그 차별화된 그 운영 방식이라든가 동작 방식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고 있던 안전 패스를 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은 그 유연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해진 작업 환경에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산업용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그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반면에 협동 로봇은 인간의 직관적인 제어를 통해서 다양해진 작업 환경에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 로봇과 지능형 로봇은 어떻게 다른가?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협동 로봇과 지능형 로봇은 둘 다 인간과 협력을 하는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로봇 그리고 다양한 제조, 서비스 분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술이 협력한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지향적인 그리고 인간과 기술 협력, 인간과 소통하는 인간의 그 작업을 함께 동반하는 그런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 앞서서 지금처럼 이제 그 협동 로봇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산업형 로봇과 비교를 드렸고 그리고 지능형 로봇과 왜 비교를 드렸냐면 사실은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제문을 작성하다 보면 과연 지금 형태의 지능형 로봇법상의 지능형 로봇이다라는 정의 개념이 과연 협동 로봇을 다 아우러서 포섭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형 로봇의 시작으로 이제 협동 로봇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을 산업형 로봇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지능형 로봇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협동 로봇은 지능형 로봇에 포섭이 되어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능형 로봇법상의 지능형 로봇의 정의 개념으로서는 다양해진 협동 로봇을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는 지능형 로봇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 개념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로봇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를 일컬어서 지능형 로봇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형 로봇이란 법률상의 그 개념은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안전검사고시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산업형 로봇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 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 그리고 3개 축 이상 매니플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산업형 로봇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협동 로봇이 지능형 로봇이긴 하지만 활용 방식에 따라서 지능형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제 조건은 지능형 로봇법상의 지능형 로봇이란 개념으로서는 지금 현재 다양해진 협동 로봇을 지능형 로봇이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처럼 마치 보여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협동 로봇에 대한 규제 법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 단계와 설치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제조 단계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에 따라서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단계에서는 ISO 10218-2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라서 사업주가 설치 단계에서의 인증을 또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고시에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은 안전 펜스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법적 개념상으로 살펴본 것 같이 협동 로봇은 산업형 로봇에 해당될 경우도 있고 또 지능형 로봇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협동 로봇은 지능형 로봇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협동 로봇에 대한 규제 법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산업형 로봇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해진 형태의
활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무게, 크기 등이 다 차별화되고 더 소형화되고 경량화되어 있는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시스템을 협동 로봇에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접근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 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 즉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울타리를 치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에 2016년도에 그 규제 개선을 통해서 작업자와 같이 울타리 설치 없이 할 수 있도록, 단 이제 그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은 제조 단계와 설치 단계, 사용 단계 순으로 각각의 안전 인증이라던가 안전 검사, 그리고 안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협동 로봇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인간과 함께 동일한 공간 내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다 더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업계 입장에서는 보다 더 다양해진 로봇 형태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산업을 활성시키고 육성시키고 키워나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규제 시스템 자체가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어 있는 규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 규칙 223조의 울타리에 대한 그런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 시스템의 전환은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실험이라던가 그런 방식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제한을 두기보다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규제 완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은 제조자의 의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여야 하고,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고시 제3장에서 산업용 로봇 및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 기준 별표 2에 따라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외에도 이제 ISO 10218-1 그리고 및 정기적 안전성 4개 항목, 그리고 전자파 적합성 등 36개 항목을 충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협동 로봇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전 패스 및 안전 매트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ISO 10218-2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협동 로봇을 설치하는데 안전 패스로 인한 그 사장되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SO 10218-2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주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은 과연 그 규제법제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제점이다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 그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협동 로봇이 다양해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규제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 로봇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비록 협동 로봇이 지능형 로봇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능형 로봇법상의 지능형 로봇이 그 당시에 그 정의 규정을 할 당시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로봇이 다양해지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진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의 영역에 있어서도 좀 더 이렇게 더 넓어져 있는 확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규제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래에 이제 그 산업용 로봇에 규정하고 있었던 규제 시스템이 협동 로봇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는 우리가 흔히들 그 행정 필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강화를 시켰다가 때로는 완화를 시켰다가 하기도 합니다. 규제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뭐 인허가라던가 검사라던가 그다음에 면허라던가 다양한 규제 방식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동 로봇을 우리가 안전을 중시해서 인간과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그 협동하고 있는 협동 로봇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 필요 목적이라면 지금 현재 시스템처럼 산업용 로봇의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다양해지고 있고 각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을 협동 로봇을 우리가 조금 더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고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행정필요 목적이라면 지금 현재 규제 시스템 프레임 자체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규제 시스템 프레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